오늘은 긴급 타전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젯밤에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앞으로에 투자하는데 투자 힌트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 실적 발표를 보고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해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전 세계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쭉 브리핑을 아빠에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서는 야, 이거 꼭 구독자들한테 올려줘라 라고 해서 제가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왜 중요한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비싼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과 또 위험 요소까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서 김잔잔의 긴급타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지금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최대한 쉽게 가족에게 설명하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초거대 기업들이 있죠. 구글, 유튜브,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클수록 규모가 크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은 지금 어디에서 돈을 벌죠? 유튜브든 아이폰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운영체제든 전기차든 이런 거 팔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런 기업들에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일해서 모은 돈이 지금 여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돈을 지금 이 빅테크들이 어디로 넘겨주고 있냐면은 이 전 세계의 돈을 모아서 엔비디아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가 AI를 만드는 반도체 GPU라는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앞으로 AI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 AI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 부품인 반도체 칩 GPU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AI를 발전하는데, 뭐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각자 빅테크들이 다들 AI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AI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번 엄청난 돈을 다 엔비디아에게 돈을 주고 반도체 칩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이 지금 엔비디아에 몰려가고 있다. 그런데 왜 요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저렇게 떡상하냐? 그 이유는 이 GPU를 쓰다 보니까 GPU 한 개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 메모리가 바로 옆에 붙어서 빨리빨리 기억을 줘야지 이 컴퓨터 부품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 이런 것을 깨닫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어디 없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3대장이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라는 AI 부품을 팔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것도 이 메모리 반도체 3대장에서 같이 세트로 1+1으로 같이 팔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엔비디아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 때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붙어야 되면서 이 엔비디아에 몰린 돈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도 이 전 세계에서 모인 돈이 엔비디아를 거쳐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찾아와서 치맥 회동하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랑 치맥 회동하고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미국 빅테크들의 돈을 빨아먹는 엄청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이 앞으로도 돈을 많이 먹을 수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어제 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을까? 이것을 체크하면은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번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런 게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젯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났느냐.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이 거의 이 정도면은 한 80조 원 될 것 같아요. 한 분기만에 한 80조 원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작년 이맘때 대비 73%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73% 성장했다. 1년 만에 매출이 73% 성장했다면 사실 주가도 1년 만에 73% 정도 성장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원리적으로. 그렇죠. 게다가 이 매출에 마진을 얼마 남기느냐. 우리 마진 많이 남길수록 좋잖아요. 마진을 절반 남기는 것도 아니고 73%. 내가 100원에 팔면은 30%가 원가고 70원을 남긴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마진을 남기면서 성장을 73%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시장에서 미리 예측을 했어요. 미리 예측을 한 것보다도 더 잘 나왔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왔다. 예측치보다도 더 잘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 예측이나 순이익 예측 그리고 내년 1분기는 또 72빌리언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엔비디아 발표는 이것보다도 더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또 성장할 거다. 그런데 그 예측치마저도 더 높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예측을 했는데 그 높게 예측한 것보다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냥 끝없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매출이 끝없이 올라가면 뭐라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1+1 세트로 팔리기 때문에 더더욱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원리적으로 주가도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살펴볼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더 대단한 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알면은 돈이 됩니다.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미래 성장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성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미래 성장을 반영했을 때 지금 가격은 어떤가, 이거를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포워드 P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직도 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싸다. 그런데 어떻죠? 구글이,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 23이에요. 애플은 29로 구글보다 좀 비싸죠. 아마존은 22예요. 마이크로소프트 21.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메타도 18이에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는 19 정도다. 그러니까 이 다른 대기업들 비해서 엔비디아가 비싼 편이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연도 말부터 잘 못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난 파란색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 작년 말쯤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회사의 본질적 가치, 실적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죠. 주식의 본질은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랑 실적이랑 이렇게 같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찬스죠. 본질은 높은데 주가는 떨어졌네? 괴리가 있잖아. 쭉 올라버렸죠. 그래서 키높이를 했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실적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 또 이게 확 올라가서 키높이를 해야겠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는 단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있을 뿐더러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이면은 최근에도 제 댓글로 요즘 미국 주식 나스닥 100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오르나요? 이런 댓글 달리던데,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거는 뒷부분에 제가 투자 전략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가 동시에 이 포워드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19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것이 마이크론이었죠. 마이크론의 경우 이 포워드 PER은 9.34입니다. 갑자기 압도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초록불입니다. 이거 굉장히 싸다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 더 경쟁력이 없습니다. 더 별로인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싸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현재 포워드 PER이 얼마일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8%나 올랐어요. 근데 추정 PER, 이게 포워드 PER이거든요. 9.87이에요. 3위랑 지금 전 세계 탑
1등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사실 1등이면은 이게 좀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등이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서 조금 더 높아야 될 텐데 엔비디아는 19인데 왜 삼성은 9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뭐 사이클이 있다 뭐 이렇다고도 말을 하지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SK 하이닉스는 더더욱 압권입니다. 6이요 6. 6이에요. SK 하이닉스 6, 삼성전자는 9, 그리고 3위짜리가 지금 9. 최소한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이 9짜리보단 나은데 9까지 오르려면은 주가가 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EG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라고 펀드 매니저 중 레전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 리스트에서 이분 책을 제가 강추드렸어요. 저도 이 피터 린치 책으로 주식에 처음 입문을 했고 이분이 쓴 책 대한민국에 출판된 거 다 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팬인데요. 이분이 이 PEG라는 이 지표를 소개하면서 1 이하는 투자하기 매력적이고 0.5 이하면은 빤스를 다 팔아서 그 주식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1 이하는 매력적이고 0.5 이하는 미쳤다. 0.5 이하는 무조건 사라.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PEG가 구글은 1.82, 1보다 높죠. 애플은 2.59, 많이 높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점대로 간당간당합니다. 메타부터 0.97로 1 이하로 내려와서 매력적인데 엔비디아는 0.54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고요. 또 갑자기 마이크론 이놈은 0.1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PEG가 뭐냐면은 성장 대비 앞으로 성장할 것 대비 얼마나 저평가되었느냐 요건데 이 마이크론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것보다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0.12로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또 궁금하죠. 그런데 이 PEG는 앞으로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 예측치를 각 이런 플랫폼마다 다 다르게 수치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증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료로 보는 그 미국 주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주식 사이트에서 본 PEG 기준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PEG가 0.88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기준으로 1 이하니까 매력적인 구간에 있죠. 일단 아까 구글이나 애플보다는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냐? PEG가 0.14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합리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이다.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너무 올랐어요. 오늘도 봐보세요. 9%가 올랐어. 좀 솔직히 좀 이제 섬뜩한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20만 원 라인대에서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5배가 거의 올랐잖아요. 너무 가파른데 여기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르지 않았냐? 1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게 뭐야? 5배가 오르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가격만 보고 본질을 안 보면은 너무 비싸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을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막 비싸서 죽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도 설날 전에 좀 쫄려가지고 SK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미 팔았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거를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닌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2월 22일 날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말을 했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40조 넘을 수도 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50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월에는 700억 달러 예상하더니 지금은 10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140조 원이에요. 1000억 달러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돈 더 벌 것 같은데? 돈 더 벌 것 같은데? 하니까 계속 예상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렇게 돈을 잘 벌어버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싼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170만 원 간다. 삼성전자는 34만 원 간다. 이게 솔직히 좀 과격하게 불렀을 수 있지만 아예 터무니없고 이 사람 사기치네?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든 다 노동해서 넷플릭스 보고 아이폰 사고 구글 유튜브 보고 한 돈들이 모여가지고 AI를 개발하는데 엔비디아로 흘러가고 있고 그 엔비디아가 필수적으로
이 부품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면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부자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행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진짜 너무 행운이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 2026년에 사는 여러분들 너무 행운이고요. 앞으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엄청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회가 발전 안 하고 배기겠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같이 박수 치셔야죠. 진짜 여러분 구독자님들과 저는 축복받은 지금 세대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 투자까지 함께 하고 계시면은 진짜 더 대박이죠. 인정? 그래서 여기까지 돈의 흐름 왜 아직도 싼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2026년에는 3개만 주구장창 사셔라. 이 영상 꼭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각각 이 3개 ETF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피 200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비싼 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쫄리죠. 너무 한 주당 가격도 SK하이닉스 비싸고 삼성전자도 이거 머리로는 자꾸 알겠는데 이거 맞아? 조정 안 오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죠? 무조건 분할 매수, 킹할 매수. 분할 매수하면 무적이다. 마음도 편하고 주가도 따라갈 수 있다. 평균 가격으로 따라갈 수 있다. 여전히 비싼 가격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가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다 하면은 반도체 ETF. 반도체 섹터에 특화된 ETF들이 있습니다. 요거 검색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모아둔 ETF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는 이제 조금 더 주식을 잘 안다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댓글로 네이버나 뭐 현대차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네이버나 현대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주는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단 적게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 샀습니다. 우선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사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실적이 잘 나와서 이거는 든든하게 본질이 있구나. 마음 편하게 사도 괜찮겠다. 라고 사는 걸 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저는 대중적으로는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기 때문에 코스피 200 요거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왜 이거를 고점에서 다 사냐 3,800대 왜 이제 와서 코스피를 말하냐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 샀어도 그때 기준 70%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이 1년에 10% 기대할 수 있는데 70% 7년치 제 거 그때 영상 보고 사셨으면은 7년을 제가 벌어들였어요. 근데 아직도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반도체 ETF,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절대 팔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200이나 반도체 ETF를 분할 매수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예측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가져갈 거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엄청나게 30%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30% 이상 오르고 있는데 S&P 500이랑 나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죠. 이 나스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주가랑 실적이 이렇게 괴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몰렸고 신흥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브라질도 지금 증시가 좋다고 하죠. 원래 약달러가 예상되면은 신흥국으로도 좀 올라가요. 그리고 솔직히 3년간 너무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저평가된 신흥국으로 가자 하면서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런 기업들 뭐 망했나요? 아니에요. 실적 잘 나왔어요. 구글도 실적 최근에 잘 나왔고요. 다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오르지 않았나? 또 이거 AI 뭐 버블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본질은 여전히 사업 잘하고 투자 잘하고 순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우리를 기다려주는 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못 사서 아쉬우신 분들 지금 기다려줄게요. 버스 잠깐 정차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사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 빨리 타세요. 이러면서 정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워렌 버핏도 항상 말했습니다. 모두가 환희에 빠졌을 때 공포에 빠지고 공포에 빠졌을 때 욕심을 내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인기가 덜할 때 차분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역시나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 분할 매수다. 정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이 우리나라 주식도 여전히 좋지만 또 이렇게 재미가 없어진 미국 주식, 오히려 저는 여기도 좀 탐나 보이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은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3개만 주구장창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요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위험 요소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세계의 돈이 미국 이 빅테크들이 벌다가 지금 AI 투자하느라 엔비디아로 몰려가고 있고, 이 엔비디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다느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돈이 또 몰려오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라?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다 지금 한국한테 갖다 바치고 있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언제까지 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돈 다 쓸어가게 내버려 두겠느냐? 요게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산 반도체를 써라 하면서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 이 지분도 정부가 직접 10% 매입을 했고, 마이크론 이런 데도 미국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리스크로 미국이 이제 자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막 키워주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좀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 경쟁력 하락, 요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 축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사실 가장 무서운데, 중국이 제가 기억나는 게 디스플레이 부분, LCD 부문을 원래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매우 좋았는데 중국이 이거 따라잡아가지고 완전 잠식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TV, 가전 이런 부분도 원래 삼성이랑 LG 탁월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계 엄청 올라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썰렸다고 하고요. 2차 전지도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곳이 2차 전지도 잘한다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요것도 최근에 중국한테 따라잡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섭게 메모리 반도체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지만 이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중국한테 따라잡힐 것 같아요. 솔직히 중국 너무 대국이고 너무 인구도 많고 너무 지금 공대에 몰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선례도 따라잡은 선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결국에는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이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중국에게 따라잡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 수준?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먹거리를 또 찾아낸다면 다행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어렵지 않을까? 다시는 사실 이런 높은 상승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좋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초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미국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 단기적이라는 것도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단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5년, 6년 정도는 그래도 한국이 계속 기술 격차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중국이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따라잡히려면은 그래도 한 몇 년간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겁니다. 오늘 막 장 마감하고 스크린 캡처한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도 8%씩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솔직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포모가 와요. 왜냐면은 이거 더 샀으면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시드를 넣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한 몇십억씩 벌고 있겠네. 이러면 빈부격차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 이렇게 빨리 오른다고? 약간 좀 당황스러워. 지금 전 국민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장면은 근 수십 년 내에 본 적이 없는 장면이니까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황금 같은 시기로 많은 돈이 몰려오기 때문에 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또 한층 더 크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복지도 엄청 좋아지고 사회 인프라도 엄청 좋아지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꾸준히 우리도 장기 투자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자산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7시간 전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포모 올 때 볼만한 영상 해가지고 올린 영상 있죠. 이 영상 저도 한번 또 가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도 약간 지금 포모가 와가지고 가족들과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오랜 시간 촬영해서 쏟아냈습니다. 편집도 많이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도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상들을 딱딱 올려주는 그런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주린이 시리즈 1에 이어서 다음 영상은 주린이 시리즈 2가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발행어음 또 3월달 비교도 해보고 발행어음 가이드까지 비교한 다음에 또 주린이 시리즈 3, 4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긴급 타전 할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꿀팁과 함께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셔야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고요. 주위 사람에게 공유 해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